11월 29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제 눈이 참 많이 내려왔고 또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.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는 지난번 위증교사 선고 이후 처음 뵙는 거죠? 네네. 네.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셨던데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? 네. 아마 김동현 부장판사하고는 그 연수원 동기라고 그러셨나요? 네, 지금 저희 연수원 동기들이요. 다 네. 중앙에서 형사 재판장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강규태부터 시작해서 아. 한성진 뭐 다 그 저희 연수원 동기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. 혹시 뭐 이 동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좀 뭐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시고 하셨나요? 이야기 가끔 그 동기들 만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그 또 연말에는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만 이야기했지. 네. 지금 뭐 위증교사는 뭐 빼박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.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판결을 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정답을 5라고 딱 적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읽히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가야지 이게 논리가 맞는데 그렇죠.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답은 저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뭐 제 생각이 아니고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대 로스쿨 교수 중에 이창현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. 예, 있어요. 이제 그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. 그다음에 지금 로스쿨 교수를 오래 하셨어요. 네. 그 로스쿨 생기기 전부터 아마 법대 교수 했을 텐데 그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형사법 담당인데 저 판결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했어요. 기교적인 판결? 네네. 네. 그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? 일단 결론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어거지로 꿰어 맞춘 판결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런데 저는 기교적인 걸 넘어가지고 참 기괴한 판결이다. 네.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 판결은 그 김동현 부장과 그 밑에 있는 배석들이 판사 생활하는 내내 쫓아다닐 그런 판결이다. 그 다음에 판사 마치고 법조인 생활 끝낼 때까지 계속 김동연 하면 위증교사, 김동연 하면 위증교사 이런 식으로 그 꼬리표가 달린 마치 권순이라면 허위사실, 유창훈 하면은 영장기각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?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 듭니다. 아니 근데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배석들도 똑같은 생각일까요?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? 저희가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사를 써놓는데 네네.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뭐 엉망인 논리잖아 말이죠. 그러니까 상식 생각할 수 없는 논리면 야 이건 기사도 아니다라고 쓸 수도 없는데 네네. 문제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정 변호사 그리고 다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판단들이 비슷했는데 정반대의 지금 논리가 나왔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판사의 양심상 어떻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지난번 유창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결정 내린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다음에 그거는 종국적인 결정도 아니고 이거 뭐 영장 기각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판결하겠지 이러면서 일단 구속영장 기각했다 이렇게라도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네. 이번에 김동연 재판부 형사제 33부 같은 경우에는요. 그러니까 이제 배석들이 있으니까 예컨대 제가 배석 판사인데 아무리 하늘 같은 부장님이라고 해도 제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네. 납득되지 않은 그런 판결을 밀어붙인다. 그러면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 나머지 배석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인가? 네.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.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야.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어제 이제 박영수 특검 관련해 가지고 구형 12년 나왔잖아요. 나왔죠. 박영수 특검은요. 화천대유가 설립되자마자 그때부터 화천대유 상임고문하면서 그 연봉으로 별로 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2억씩 받아 챙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다음 이제 자기 딸 거기에 심어가지고 맞아요. 그 딸 통해 집도 가지고 뭐 분양받고 그랬잖아요. 3년 동안에 11억 받았고요. 와. 그다음에 그 딸은
반값 아파트 받았어요. 네. 한 7, 8억에 분양받은 거 15억 딱 뛰었고 그다음에 뭐 그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리라고 박영수 특검이 생각했겠습니까? 야.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2015년, 16년 막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2021년 말에 밝혀지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 11월에 징역 12년 구형 받았고 근데 이제 그 뭐죠? 그 재판장이 김동연 부장이에요. 김동연 판사야, 김동연 판사. 그래서 내년 2월에 그 판결 선고한다고 그랬는데 네. 뭐 어떤 판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네. 저는 생각됩니다. 아이고 참. 근데 우리 정면에서 보시기에 2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게 보니까 요즘 또 2심들 추세가 1심을 웬만하면 인정하고 간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. 근데 인정할 만한 게 있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. 네.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만약에 이거 그냥 쭉 갈 수 있겠네. 그러면 빨리 재판합시다. 빨리 재판합시다.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질질질 늘리면서 뭐 증인 또 불러야 된다. 뭐 재판부 뭐 기피 신청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1심은 어거지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그 법원하고 검찰이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야 됩니다. 네. 내년까지 판결 안 나오면 그럼 진짜 아주 황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? 그게 걱정되는 거죠. 참 우리가 법도 상식에 기반한 것인데요.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많은 국민이 저는 솔직히 그래서요.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? 내가 뭐 이렇게 놓친 팩트가 있나? 뭐 그걸 아마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봤습니다. 네네.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. 자,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2심에서 이제 한번 다투어 봐야 될 텐데 참 저는 과연 지금 김동연 판사는 또 어떤 생각을 할까? 지금 이 판결 내리고 난 다음에 역시 내가 잘했어. 라고 생각할까? 아마 주변에 뭐 친한 사람들이 많이 연락도 하고 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너 왜 그딴 식으로 판결하냐? 뭐 아마 자기 와이프도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. 네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이런 또 이게 지금 판결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민주당이 아주 그냥 뭐 신났습니다. 지금 뭐 감사원장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감사원장까지 뭐 지금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뭐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몰아치잖아요. 글쎄 참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 이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참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일단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. 권순일 대법관이 네. 지금 후회하고 있겠습니까? 아니면 내가 그때 잘했다 이 생각했겠습니까? 요즘 뭐 변호사 개업도 못 하잖아요. 지금 대표 변호사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지금 대표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권 대법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그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네. 완전히 땅바닥에 굴러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뭐 김동연은 뭐 대법관도 아니고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 네. 생각 듭니다. 네. 참 답답한 마음에 또 우리 정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.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또 10%대로 떨어졌습니다. 19%를 기록을 했는데 왜 이런 건지. 자,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그래요. 완전히 이 뭐 감사원까지도 무력하겠다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와 함께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시죠. 신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참 이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이재명은 인간적인 어떤 인간미가 있다. 근데 한동훈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. 참, 이 사람이 역시 커밍아웃을 한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동안 염장지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만은 결국은 본인이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